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협상에 악영향을 줄까 봐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말을 하면은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못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이가 네.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들한테 역사에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분간 보도가 쏟아지겠지만 지금 100% 모든 내용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공개가 돼서 전략적으로 좋을 게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그래서 투자액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가고 아니면 혹은 조금 뭉개면서 가만히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많이 내줬다, 뭐 손해봤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평가를 하는 건 지양을 해야 되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다 각자 조용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상 정말 막판에 급물살을 탔잖아요. 우리 협상단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몰랐다고 해요. 네, 워낙에 즉흥적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성과라든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좀 소셜 미디어로 직접 공개해버리는 예.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고위급 2+2 협의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나도 간다. 라고 했고 협상당도 이거를 이쯤에 트럼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보고 알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논의 그 장에서도 미국 측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분위기는 다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나는 원래 뭐 대통령급 이제 뭐 총리급 돼야 만나는데 예. 이렇게 뭐 장관 강요급을 만나는 거는 대한민국을 특별히 이렇게 뭐 생각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한국 측 협상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긴박하게 트럼프를 만나러 백악관에 가서 도착한 지 40분 만에 협상 타결하는 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정말 고마운 숨은 주역이라고 하면 이제 러트닉 장관이 네. 되게 많이 도와줬다고 우리 족집게 과외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오면 어떻게 대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근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 협상 타결되고 나서 그 직후에 한국 협상단에 연락을 해준 것도 러트닉 장관이었고 30일에 협상단이 백악관에 초대받기 직전에 막판 협상안을 조율한 것도 러트닉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트닉 장관이 누구냐? 우리 관료들이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했던 그 당사자이다 보니까 저는 예. 이번에 이걸 보면서 되게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또 이게 사람과 간의 이야기 또 관계인 거고 네. 그런 어떤 지성이면 감천 이걸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되게 진심이 많이 통하고 진심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협상이 타결된 데는 우리 협상단의 물밑 노력 그리고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을 했잖아요. 네. 이런 노력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대통령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크리티컬했습니다. 예. 사실 몇 달의 기간 동안 일본은 그 사이에 몇 번을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늦게 뛰어들었고 시간도 촉박했고요. 수사를 보면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정부 꾸려지고 가장 먼저 대미 접촉을 했고 이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얼마 전에 2+2 통상협의가 이게 트럼프식 길들이기 일환인지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취소되고 그런 좀 난항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또 협상을 하고 그리고 러트닉 장관하고는 뉴욕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도 또 만났었다고 해요. 이것도 원래 예정에 없던 일인데 이렇게 자택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당연히 같은 시간에 이제 계속
대통령실 주재로 긴급 회의, 점검 회의 열리고 그렇게 돌아갔는데요. 우리는 그 통상관료뿐만이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뛰어들었잖아요. 네. 이거는 외교 방면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조현 장관이 그 미일 관세 사례 그 케이스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한화 김동관 부회장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워싱턴으로 총 출동해서 세부적인 게 공개된 건 없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측면 지원을 한 것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평가됩니다. 네, 또 결국 우리 쪽의 가장 큰 카드라고 하면 이 조선업 아니었습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협력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분야잖아요. 예. 이런 카드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막대한 관심을 가진 건 예전부터 잘 알려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시한 게 마스가 프로젝트였죠. 그 원래 마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마가라고 쓰여 있는 이니셜 써 있는 모자도 막 쓰고 본인이 마가 프로젝트를 엄청 밀고 그런 사람인데 예. 거기에다가 조선업을 뜻하는 쉽빌딩을 가운데 넣어서 마스가라고 이렇게 워딩을 짜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예. 워딩을 너무 잘 짰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업 펀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패널을 직접 이제 제작을 해서 1m짜리 가로 세로 1m짜리라고 하는데 그걸 준비해서 이제 PT 하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트럼프는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고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도 얻고 싶은 게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였던 거죠. 우리 정부는 이번 그 미국의 조선업 투자가 사실상 우리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도와주면서 또 우리는 그 땅에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언급했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미국 내 선박 건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우리 국민 정서 측면에서 꼭 지켜내야 했던 게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 지켜냈습니다. 고성까지 오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든 카드가 수습 사무관이 모았던 광우병 사진들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그 30개월 이상 소고기하고 쌀 시장 개방을 꾸준하게 좀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원천 방어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부 개방하고 내어주겠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우리 협상단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이미 미국산을 대부분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고 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다라는 방어 논리를 세워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동시에 말씀하신 그 광우병 때 집회 사진을 예. 보여준 건데 이건 사실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다 그 시절을 지냈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너무 강렬하게 하고 계실 만큼 나라에서 커다란 어떤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딱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이게 네. 민심이 어떤지 한국인들 정서가 어떤지 훨씬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말로 계속 이제 막 기술만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딱 보여준 건데 두 나라가 이게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도 또 사실은 그래요. 제일 원하고 제일 노리는 건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텍사스 이런 판벨트,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자신의 지지 기반 여기에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부흥을 그 관세 협상에서 얻어내겠다라는 것이고 국내 정치를 위한 의도가 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각자 취할 건 취하고 요구하되 서로의 좀 국내 정치 상황을 어느 정도 양해한 건 아닐까 그렇게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다음 주에라도 만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2주 이내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까요? 일단 2주 내 그리고
만나자라고 먼저 말한 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날짜와 방식은 이제 앞으로 서로 양국의 일정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 나갈 텐데,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투자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우호적이기만 한 것일까?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상했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사항에서 또 함구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이 워낙에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또 이렇게 다르게 말했다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는 어떤 자신이 또 관철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특히 저 정상회담에서는 어쩌면 국방비 내용이 또 중점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예.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